네, 안녕하세요. 세연설치입니다. 오늘 10월 31일 날 경주에서 미중 OK 목장의 결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화면에 안 잡히지만 여기 지금 특별히 좀 방청객이 하나 앉아 있는데 공기가 안 잡혀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죠.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냥 방치하면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딱 된 놈입니다. 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으로 출근하면서 시진핑이 방한할 듯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 10월 말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원래 방한은 미국을 크게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중 대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 안에 들어있죠. 또 경제적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서방 선진국이고 리짜이밍만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면피 명분이 있는 거죠. 시진핑 방한 자체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곧 보시다시피 트럼프 방한 발표와 시기를 맞추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한은 11년 만의 방한이죠. 네,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회의였던 2014년 7월에 시진핑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전성기 오바마 시대였고 육자회담에 한 북핵 제어를 시도했고 오바마가 이거를 두고 뭐라고 근사하게 표현했네.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략적 호구짓이죠. 혹은 비전략적, 무전략적 호구짓이죠. 중국이 가장 중요한 플레이였던 시대죠. 육자회담하면 중국이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빌어 북한을 제어하려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2015년 전승절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 조현 외교부장이 이 발표를 한 것과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조세뷴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오늘 트럼프가 방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미동맹재단 및 주한미군 전후회 주최의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방한계획 공개와 싱크에서 같은 날 방한 발표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뭐 중국 특사단도 얘기를 했었고 또 조금 이따 밝히겠지만 환구시보가 16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고위인사가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사실은 시진핑 방한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먼저 애드벌룬을 많이 띄웠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띄웠습니다. 드디어 16일 환구시보 영문판 더 글로벌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소통에 의해 중한 관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양국 협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시킨다는 신호탄이다. 중국의 메시지는 이거죠. 야, 짜이밍, 미국에게 닭달당하느라 고생 많지? 우리랑 함께하면 돼. 지금 중국은 이런 추파를 여기저기 던지고 있는데 한국은 뭐 추파라기보다 그냥 부도수표죠. 예. 자기들 뭐 꼬붕이나 다름없는 집단이니까. 자, 그런데 중앙일보 영문판 이게 이제 저들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 제도권 우리나라의 박쥐들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제목이 뭐냐? 미국 중국 사이에 또한 한국 중국 사이에 외교 마당이 열린다. 외교가 작동하는 공간 마당이 닫힌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반중 신냉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외교, 즉 회담을 통해 트럼프 및 그 정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 외교, 즉 회담을 통해 시진핑 및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갑니다.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중국은 구조적 변화를 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순간 공산당이 해체되니까, 공산당이 죽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중국은 대외적 침략성, 즉 미국 주도, 서방 주도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런 대외적 침략성은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중국이 저가 수출로 성장했는데 그거 망했어.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로 경제 지탱했는데 그거 망했어. 정부 주도 과잉 투자로 바람 잡았는데 그거 망했어. 이제 더 이상 중국식 모델이 작동하지 못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에. 중국을 지탱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손을 보려고 하는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에 결정했던 시장 중심 정책, 기업 중심 정책, 민간 중심 정책, 즉 그 당시 이름으로 안정화 정책. 나중에 그것의 기한자 3명의 트리오가 그걸 밀었는데 신현확, 강경식, 김재익입니다. 그중에 신현확 씨는 워낙 이제 원로라서 빠졌고 전두환 정부 때 강경식과 김재익이 손을 잡고서 계속 밀어붙여서 우리가 아는 그런 그 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에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치적 그 격통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델이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겪었잖아요. 그것도 민주화되면서. 그래서 과소비 일어나고 그 과소비 일어나는 과정에서 YS가 입장을 잘못했겠죠. 환율을 그냥 상승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10,000 국민소득에 집착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을 낮췄다고 원화 가치를 높게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더 일어났죠. 그래서 IMF 자초했죠. IMF를. 자, 이렇게 시진핑도 회담 외교 가지고는 이거 문제 해결 안 돼. 이거 구조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야. 알아요. 트럼프도 알아요. 그러니까 외교와 회담의 마당이 닫힌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마당은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교 회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미국은 중국의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덤핑하고 지루를 부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또한 중국이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군사적 그런 긴장을 높여가는 것을 크링크,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과 손을 잡고 황당한 짓을 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가 있고, 중국은 그 짓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짓을 중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 열려도 중앙일보의 열망과 달리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분위기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좋은 말해도 트럼프 그러잖아. 나 푸틴이랑 좋은 관계야. 나 진핑이랑 좋은 관계야. 좋은 관계인데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다 리짜이밍도 다 어깨에 손 얹고 나 얘랑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트럼프는. 이거는 열릴 건 뭐냐. 만약에 미중 정상이 뭐 정식으로 만난다 혹은 가볍게라도 둘이 따로 만난다면 이건 경주 오케이 목장의 결투입니다. 중국이 리짜이밍 더블당에게 야 우리랑 더 가까이 가자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죠. 이 공개적 메시지는 리짜이밍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세를 과시하고 한국 국민한테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올 때 되지 않았어. 뭐 한 80년 미국 영향권 했으면 됐지 말이야. 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서 야 여기는 우리 동네야 임마. 너 어디 와서 지금 마킹하고 다니냐? 숙회가 오줌 싸고 다니잖아. 예, 참고로 지금 저기서 계속해서 소음을 내고 있는 게는 얌캐 되겠습니다. 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를 때는 이름을 불러서 무슨 양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OK 목장의 결투가 열립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의 반중 신냉전의 승부처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한국만 유일한 혹은 핵심 승부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포위 사슬 중 가장 중요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사슬로서 한국, 일본에서 쭉 해서 EU까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 몇 개 꼽아라. 그중에 하나 한국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선 군사지리적 측면,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이징 가는데 불과 1000km입니다. 이런 터가 없어요. 한국에서 서해 쪽으로 요격을 하면 미국 정찰위성에 의해서 좌표 찍고 요격을 하면 서해가 배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샹하이 이북으로 배가 못 와요. 그러니까 중국 작살나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군사지리가 없어요. 이게 터가 기막힙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기 공급 측면이죠. 글로벌 차원에서 주먹 강화 서비스. 폴란드 주먹이 필요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루마니아 주먹이 필요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먹이 필요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네, 여기 있습니다. 이 기막힌 미국한테도 이제 주먹 강화 서비스 아니에요? 이른바 그 마스가, 그 해군 함정, 캐나다 잠수함 주먹 필요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력과 기술 측면이죠. 돈과 머리. 뭐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양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여기.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프트 파워 측면이 있다고요. 이게 뭘 증명하냐? 제가 감성이라고 썼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식 현대문명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한국적으로 변형돼서 표현된 현대문명, 그건 말이 돼. 쟤들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이게 한국 한류의
매력이거든요. 분명히 쟤들 서방이 주도해온 현대 문명 속에서 그 현대 문명을 겪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과 그 내용이 미국식이나 유럽식과는 다르다. 우리도 저런 식으로 현대 문명을 소화하고 흡수해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그런 뉴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한류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한 우방이죠. 정신적, 감성적 우방이잖아요. 서방,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접근법,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보다 더 냉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심 타격이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심 타격이란 건 뭐냐? 딥 스트라이크. 지금 중국을 직접 까고 러시아를 직접 까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승부처가 중국과 북한인데 뭐 리짜이밍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이거라고요. 종심 타격이 진행 중이라고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때 종심 타격한 적 있나요? 천만에요. 중국 사랑에 미쳐 날뛰는 초초초 글로벌리즘, 하이퍼 글로벌리즘이었어요. 이게 종심 타격하고 있는 건 트럼프라고요. 자, 이렇게 종심이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저 뒤가 후방 본진영이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앞에 앞전을 쓰고 있는 리짜이밍과 더불당 이 종중 친중 세력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155mm 포탄에 죽어. 베이징 공항 폐쇄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긴 했는데 베이징 공항이 폐쇄돼서 갈 곳이 없는 상태예요. 미국이 이 상황을 알아. 그래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줄이 틀고 있다고요. 뭐 조지아? 미국이 멋모르고 가서 뭘 해? 천만에.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이고 LG가 어떤 데인지 미국 다 알아요. 일반인까지 다 알아. 아니 뭐 전자제품 사러 가면 다 LG 아니야. 자동차 사러 가면 현대잖아. 아니 그 둘이 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갈 때는 뭐 아이스가 실적에 쫓겨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실적 잘못 쫓아갔다가 옷 벗게 생겼는데 그걸 위에 컨펌도 안 하고 들어갑니까? 그거 뭐냐 도대체. 야 한국이 뭐 너희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미국이 쿨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너희 말이야. 리짜이밍 더블당을 넘어서지 못하면 2류국가 3류국가 취급이야. 그러면 인도보다는 조금 더 관세를 낮은 대로 해줄게. 근데 너희가 뭐 유럽이나 일본선은 아니지. 지금 이거의 메시지가. 그럼 미국이 겨냥하는 청중은 미국이 지금 리짜이밍 설득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 한국 경제로 줄이를 틀면 처음엔 사람들이 반미를 하겠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하루 이틀이지. 그 계속돼 보세요. 야, 리짜이밍이 미국하고 원수인가 봐. 야, 리짜이밍 더블당 쟤들 결국 중국군 앞으로 아니야? 저거 넘어서야겠는데. 이게 퍼진다고. 누구부터 퍼지냐? 이미 전통적 제도권 박주근성에 중독돼 있는. 박주근성은 누가 퍼뜨렸냐? 네, 바이러스 감염자 첫 케이스 혹은 바이러스를 만든 바이오랩이 누구냐? 조선일보 되겠습니다. 그 랩의 소장이 누구냐? 네, 조선일보 김대중 선생 되시겠습니다. 그분이 만든 단어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박쥐죠.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 제도권이에요. 하다못해 국힘이 한 번이라도 내놓고 반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내놓고 국힘이 반중을 하면 표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는 게 문제가 돼요. 여의도 돈 다루는 사람들. 중국 돈 안 만지면 바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스스로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님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제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청자님들이라 백문은요.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입니다. 유배된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제도권은 전통적 제도권과 신흥 제도권이 있는데 신흥 제도권은 중국 간첩이거나 북한 간첩이거나 그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이고요. 전통적 제도권은 조중동이고 심지어 기업들도 그래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다고. 가능하면 중국에서 돈 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전통적 제도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너희가 안 나서니까 리짜이밍과 저기 뭐 더불당 같은 애들까지 그 권력 잡은 거 아니야. 원래 그래요. 정치적 변혁은요. 우리같이 순진한 유배된 자들, 열혈들이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실제적으로 나중에 결과로 메이크하는 거, 대안으로 메이크하는 거는 제도권 안에서 나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세계적 석학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혁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민초에 의한 혁명이라는 건 존재 안 해요. 민초는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그러면 전 제도권에서 그거를 하나의 대안으로 메이크한다고. 물론 그때 제도권도 죽어. 덜어 죽어요. 아마 숫자 비율로 따지면 제도권에 더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을 겨냥하는 청중은 우리같이 일반 국민,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 이걸 겨냥하는 거지. 당신들이 제대로 해석해서 말을 퍼뜨려줘. 우리 속내를. 우리는 입으로는 안 꺼낼게. 백모가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입으로는 안 꺼내는 것을,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종종 좌빨 우동사리들의 정신승리를 보시자고요. 쟤들 요새 그 국뽕파리들 혹은 종종 좌빨파리들 딱 그 언론 보도 혹은 그 저기 막 유튜버 뭐 꼭지 보면 딱 이거잖아. 메시지가 미국이 뒤늦게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급당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습격 사건에 의해 그 후폭풍 때문에 트럼프가 참교육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미국 반트럼프 진영이 하는 얘기예요. 또 유럽은 반트럼프 성향이 강하죠. 프랑스 매체 뭐 반트럼프 성향이지 당연히. 영국 BBC 반트럼프 성향이죠. 골수죠. 영국 타임스 라디오 반트럼프 성향이죠. 골수죠. 그래도 타임스 라디오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 BBC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프랑스의 뭐 그 매체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의 반트럼프 진영이 하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복사붙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그 정신승리, 저들의 그 우동사리들이 정신승리는.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개겠지.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리짜이밍을 섬기느라 이런 걸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유튜버들 중에서는 혹은 뭐 신문도 마찬가지죠. 국뽕팔이 하느라고 이 짓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참교육당하고 있다. 위대한 한국인에 의해서 참교육당하고 있다. 이런 정신승리를 머리에 자기가 잡뽕을 놓고 있는 거예요. 뽕을. 그 뽕질을 하면 리짜밍 더블당 애들은 또 어떠냐. 이 뽕의 향기에 취하는 거지. 점점 더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눈이 머는 거예요. 그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은. 아주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죠. 우리는 이제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잖아요. 우리 트럼피즘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트럼피즘이 거의 그건데, 이 둘인데,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거였었어요. 공화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희망 고문 싫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 면회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안 가면 실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희망 고문하기 싫어요. 저는 면회 가능성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은요. 공식적인 발언과 행보는 반미를 불지를 건 안 해. 그런 정치적 차원에서 반미 불지르는 건. 경제적으로는 줄이 틀어도. 예. 그래서 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 대신에 윤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언급하는 거 가능성 매우 높아요. 이미 트럼프 언급 많이 했어요. 야, 한국에서 숙청 뭐 혁명 진행 중 아니야? 야, 그런 나라랑 우리가 무슨 일을 같이 도모하겠냐? 리짜이밍 만나기 몇 시간 전에 그 소셜미디어에 띄웠잖아. 거기다 리짜이밍 얼굴 앞에다 두고 그 특검은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걔? 트럼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야지. 전 세계 매체에 대고 디레인지드 정신병자라 그랬는데 돌았다고 말했더라고요. 디레인지드라는 도른 놈, 도라이 삼기란 소리인데. 우리 특검 시퍼런 특검 그 조특검 뭐 하시나? 제가 대신 고발해 드릴까? 명예훼손으로? 트럼프는 이런 사적인 건 막 할 거예요. 공적인 건 안 해. 공식적 발언 안 해. 왜냐? 트럼프는 있잖아. 제가 말해가 어디 나가서 택시를 탔어. 근데 메리어트 호텔 갑시다.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그러면 저보고 아이씨 노인네가 말도 제대로 못하네. 욕 안 해요 사람들이. 노인은 무죄야. 말이 혀가 꼬인다는 걸 알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의 좌충우돌 막말 그거는 뭐 트럼프 특유의 무슨 그런 그 행태다. 그래서 그걸 면죄부가 주어져 있잖아. 면죄부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막말 막 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게 해석되는 말들은 막 해요. 그런 문맥, 공식적 문맥이 아닌 데서는. 그런데 공식적인 행보는 자기가 방문한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 이거 공식적 행보잖아요.
그런 건 안 한다고. 저는 그 가능성 낮다고 봐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만, 예, 국힘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죠. 국힘은 고난의 행군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권영세, 예, 권성동 이런 사람들 국힘을 갉아먹어온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고 제5열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는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다 자폭을 했고, 권성동은 이번에 통일교돈 음성정치자금이겠죠. 정치자금위원법이 되겠죠. 그거 받았다가 골로 가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국힘에겐 고난의 행군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럼 야, 너 저기 평양 선전하냐? 예. 평양을 선전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고난의 행군이 뭐였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은 소련이 무너져가는 과정이거든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 경제권이 무너졌고 소련으로부터의 무역이란 이름 아래 원조가 끊겼다고요. 소련이 그걸 맨 마지막까지 삥을 뜯긴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쿠바보다 한 6년 정도 더 빨대받고 빨아먹었어요. 망하는 해까지, 91년까지. 쿠바는 86년 정도에 빨대 끊겨갖고 골로 갔고. 그 빨대 끊기니까 그게 이제 원조가 아니고 무역인데 가치가 안 되는 데인데도 걔들 노동가치서를 내세워서 여기에 10시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됐으면 블루칼라 위주예요. 여기에 소련제 물건 2시간짜리야. 그러면 이거 5개 주고 이거 가져가. 근데 실제로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얘는 그냥 돈값이야, 돈값.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의 노동가치서를 내세워가지고 원조를 준 거라고요. 소련이 그 짓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다 독립시킨 거고, 소련 안에서도 그랬고, 소련 위성 국가들과의 관계도 그랬고. 자, 이게 끊겨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제 김정일의 선택이 뭐냐? 300만이 굶어 죽어도 김일성 신성혈통 전체주의를 유지한다. 저기 북한 체제는요, 저게 공산 전체주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김일성 신성혈통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가 전제주의로서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막스의 거, 그다음에 일본의 덴노, 그러니까 천황, 그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택동의 그런 것까지, 민족까지 전부. 그러니까 저거는 스탈린, 모택동, 저기 덴노, 이 셋이 미카도이즘이죠. 그 이제 그 천황을 위대한 존재로 모시는 거. 지금은 그 단어 거의 안 보이는데 미카도, 그걸 옛날에 천황을 미카도라고 불렀어요. 덴노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좀 편하게 부를 때는 미카도라고 불렀는데 미카도이즘이라고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쟤들이야말로 정신적 골수친일이에요. 평양이야말로. 정신적 유전자를 그냥 갖고 왔는데 300만이 굶어 죽어도 김일성 신성혈통 전체주의를 유지한다. 이게 고난의 행군의 정신이야. 그리고 국힘에 요구되는 고난의 행군의 정신은 뭐냐? 배지들이 전부 감옥 가더라도 끝까지 싸운다. 이제는 내놓고 반중해서 리짜이밍 더블당과 차별화하겠다. 지금 반중을 못 해왔잖아. 쉬쉬 반중해왔잖아. 그러니까 간접적, 즉 한미동맹 중심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반중이 되는 그런 걸 했지 반중 자체를 표방한 적이 없잖아요. 국힘이. 이제 내놓고 반중해서 저 리짜이밍 더블당 보고 완전히 우린 너랑 달라. 야, 시진핑 보고 이 개땡땡 해봐.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야 된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